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뭔데? 라고 하면 명확히 답하기는 어렵죠. 4차 산업혁명을 이슈화시킨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같은 기술들이 제조업과 같은 전통산업과 융합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로봇과 제조업이 융합되는 곳,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의 공장과 무엇이 다르고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공장과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차이라면, 일반 공장은 사람에 의해 운영된다면 스마트 팩토리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동화된 공장과 스마트 팩토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자동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시설을 무인화하고 관리를 자동화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스마트 팩토리와 공장 자동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장 자동화는 단위 공정별로만 최적화가 이루어져 있어서 전체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예로 들면 어떤 로봇은 자동차 엔진 조립만 하게 되어 있고 어떤 로봇은 자동차 바퀴 조립에만 최적화되어 있죠. 하지만 두 로봇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반면에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내에서 이뤄지는 전체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죠. 다시 자동차 공장을 예로 들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자동차 엔진 조립이 늦어지고 있어서 다른 공정도 늦춰지는 경우에 인공지능이 이를 파악해서 바퀴 조립에 투입되던 로봇이 엔진 조립에 투입되도록 해서 전체 공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차이라면, 공장 자동화는 대량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같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반면에 스마트 팩토리는 대량 생산도 가능하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각각의 공정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공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수요와 상황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마트 팩토리란 생산 전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성과 품질,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 공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는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산에 관련된 모든 것이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생산 공정에 있는 모든 객체들이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곳에 어떤 자원을 투입하면 최적의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파악해서 운영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죠. 규모가 큰 스마트 팩토리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활용하려면 빠른 속도의 통신 기술이 필수적이겠죠. 바로 여기에 5G 기술이 적용됩니다. 우리 몸에서 외부 자극과 정보를 두뇌로 실어 나르고 두뇌의 판단을 온몸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신경이죠. 스마트 팩토리의 두뇌가 인공지능이라면 5G는 스마트 팩토리의 신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객체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게 전달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내리는 명령을 다시 객체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5G 기술이죠. 5G 기술의 속도를 이야기할 때 영화 한 편을 몇 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영화 한 편 다운받으려고 5G 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니겠죠. 4G와 5G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4G의 경우 10만 대의 기기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면 5G는 100만 대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고, 속도는 200배 정도 빠릅니다. 실시간으로 수많은 기기들과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5G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5G가 중요한 이유는 아주 먼 곳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를 관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한 기업의 공장이 한 지역에만, 한 국가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공장은 구미에 있기도 하고 베트남에 있기도 하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공장들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5G처럼 빠른 통신 기술이 꼭 필요하겠죠. 에트리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5G 기술을 활용해서 대전에서 경북 경산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제어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핀란드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공장 내에서 작업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연구하고 있죠. 스마트 팩토리가 늘어나면 일자리를 뺏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선 과거를 돌이켜보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계가 일자리를 뺏는다며 기계를 부숴버리는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기계로 인해서 더 많은 산업이 생겨나고 일자리도 늘어났죠.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일자리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개념보다는 단순 반복 위주의 육체 노동 업무가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 일자리로 전환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는 고객 서비스, 혁신관리, 전략개발 같은 커뮤니케이션, 창의적 업무, 전략적 의사결정 분야를 꼽았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늘어나게 되면 공장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던 일자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관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죠. 기술의 진보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겠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이 스마트 팩토리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